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은교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에 책 몇 권이나 읽으세요? 저 이런 질문 참 진부한 질문이긴 한데 왠지 책 속에 파묻혀 사실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저는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죠. 네. 노인들이, 오키나와 노인들이요. 100세 이상 먹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밥을 먹을 때 30번 또는 50번 이상 씹고 넘기는 그런 식사법을 한대요. 네, 그게 건강에 좋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독서를 할 때 굉장히 느리게 읽어요, 사실은. 아. 네, 그래서 좀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책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실례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출판사 2군데 편집위원을 하는데요. 네. 어떤 땐 시집 원고를 보면 그냥 한 30분, 한 10분 만에 이건 아니다 이렇게 넘길 때도 있고요. 어떤 시집은 충격받으면은 60편이잖아요, 보통이요. 네. 한 달, 2달 걸려요. 시집 한 권 읽는데. 아침에 읽고 더 이상 진전을 못 하는 거예요. 진전을 못 한다는 건? 그 시에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이제 진전을 못 하고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그 시집 시 한 편을 읽고 생각을 못 하고 더 이렇게 헤매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몇 권 읽는다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막 하이데거 존재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걸렸거든요. 저희 학교 철학과 선생님하고 사회학과 선생님 셋이서 있는데 대조하면서 2년이 걸리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 얘기할 맹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권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문현답이었네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트위터 같은 데 보면은 또 페이스북 보면 한 달에 30권 읽었다 이렇게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네.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부러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평론가고 또 전공을 또 여러 가지를 했고 종교도 공부를 했고 또 비교 문학도 하고 또 일본 문학도 했고 국문학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와요, 책들이. 그래서 소개를 못할 정도가 되는데 그걸 다 읽지는 못하고 어떤 책에 빠지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명인 교수라고 제 선배님이 있는데요. 인하대학교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환멸의 문학, 배반의 민주주의라는 산문집이 있어요. 네. 이 책도 제가 한 2달 걸린 것 같아요. 아침에 조금 읽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에 썼던 칼럼 모음집인데 그 짧은 원고지 한 10매 정도죠. 신문 칼럼이면. 근데 이렇게 전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래 걸려서 읽었던 책이 작가 김형수 제 선배인데 그분이 쓰신 문익환 평전 실천문학에서 나온 거. 그것도 시간 많이 걸렸어요. 글이 오래 걸린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 2달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너무너무 가슴에 아리고 쓰리고 그래서 진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왠지요.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책을 쓴 저자라면 내 책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쉽게 휘리릭 읽히기보다는 그렇죠. 두고두고 오래오래 중간중간 계속 가슴에 맺히고 울컥하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좀 오래 읽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맞아요. 욕심을 가지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쓸 때 내 네. 책은 50년 이상 읽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50년은 지속해야 된다. 지켜야 간다. 근데 이제 제가 쓴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신동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30년이 돼가는데 판수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는데, 이거 때문에 50년 채우겠구나 이런 책들도 있고, 어떤 책들 보면 제가 만든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를 기획해서 제가 이제 출판사 직원을 한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스테디셀러로 있는 반면에 어떤 책은 책방 매대에 가서 한 2, 3개월 버티다가 그냥 사라지는 책들도 있고요. 책의 운명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책을 읽는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수님께서 3년 걸린 그 맹자를 저희
염치 없지만 외람되지만 저희는 한 1시간에 걸쳐서 그냥 쏙 빼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금 공부하는 중이라서. 근데 오늘 제가 굉장히 점잖게 하고 있지 않나요? 점잖하죠. 오늘 뭔가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뭐죠, 이거? 예. 팟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듣는데 네. 제 후배 중에서 장진원이라고 MBC PD가 있어요. 네. 3회째를 듣고 나서 선배님 왜 이렇게 산만하게 하냐고 그냥 재미는 있는데 근데 그것도 좀 귀담아 한번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재미있으면서도 좀 집중력 있게 대화를 좀 해볼까 하고 좀 준비 좀 해왔습니다. 예, 후배님께는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진행자가 조금 산만하다고. 다 제 탓입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문희정 아나운서 정말 대단해요. 예, 우리 교수님의 맹자를 쏙 빼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반이면 찾아오는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순간을요, 그냥 습관처럼 함께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작정하고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근데 함께 하다 보면요, 분명히 교수님이 만드신 이 말처럼, 일시적 순간처럼 내 자신에게 무언가, 불꽃이 튀는 순간, 그리고 내 삶을 싹 바꿔줄 그 터닝 포인트의 순간을 저는 대부분이 다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근데 이 자신은 제가 만들어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김은교 교수님을 믿고 그렇게 크게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은 제가 맹자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네. 이 방송을 어떻게 학술적으로 요구하는 분들은 제 대학원 수업이나 뭐 이런 여러분들의 대학원 수업이나 학술 심포지엄 가시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정말로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이름만 들어본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뭐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수님. 예. 그렇죠. 누가 특별히 관심 없으면은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 이외에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다 몰라요. 제가 이제 국문과를 했는데도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도 네. 고전문학을 이제 첨강을 하고 학점을 따야 돼요. 학부에 가서. 그래서 듣고 그랬는데 이 맹자를 하는데 2주일에 2시간씩 해도 한 1년 반이나 매주 한 번씩 하면 한 1년 반 잡아야 되고 2주에 한 번 2시간 한다면은 한 3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한다면 좀 좁혀지겠지만 대학교 네. 수업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은 15번씩 한다면은 적어도 대학교 수업으로는 맹자만 한 4학기 정도, 2년.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맹자의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 떼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우리 국문학 전공한 사람 중에서 맹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도 참 드물고, 아까 철학과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하이데거 전공자가 아니고 해겔 전공자인데 철학과 교수님 중에서도 하이데거를 다 읽은 사람이 몇 사람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이란 책을 다 읽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심조령이나 맹자나 이런 것도 다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한문 공부할 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한자를 이제 교양 한자를 가르쳤어요. 한문이 아니라 한자죠. 그러면 한자를 가르치면요. 교양 한자를 가르치면 국문과 학생이 잘할 것 같아요. 일문과 학생이 잘할 것 같아요. 중문과 학생이 잘할 것 같아요. 한자만 가르치는 거면 중문과요? 아니요, 중문과 학생이 제일 떨어져요. 네,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일문과 학생들이 잘해요. 일문과 학생들이 약자이지만 예, 약자를 쓰잖아요. 일본어는. 예. 근데 이제 국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현대문학 전공자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네. 고전문학 전공자들이야 뭐 잘하죠. 네네. 근데 이제 교양 과정에서 보면은 학생들 편차가 좀 있지만 중문과에서도 옛날 한자를 쓰지 않으니까 간자체로 쓰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중문과 학생들이 거의 뭐 다른 세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오시는 분 오셔도 좋은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둘째 주, 넷째 주에 매달 둘째 주, 넷째 주에, 맹자 읽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1년 했는데 아마 2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로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제하면서 사람들하고 또 웃고 또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데 네. 그렇게 읽어야지 평생 그냥 버타면서 이 맹자라는 영혼과 버타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사회에서는요. 네. 왠지 누구나 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그 사람이나 그 책에 대해서 읽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심어준 것도 아닌데 괜히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말을 안 하게 되죠. 제가 그걸 읽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가는 왠지 내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몰릴 것 같다라는. 그럴 필요가 예. 없죠. 그러니까 그 좀 부채감이라든지 죄책감을 좀 덜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저는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정말 책을 적게 읽었다고 정말 컴플렉스를 느낄 필요도 없고요. 제가 늘 학생들에게 얘기하는데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말라. 내 영혼에 지진을 일으키고 번개를 일으킬 책을 못 만났다면 밤거리를 헤매며 네온 쌓인 간판만 번잡하게 즐겼을 뿐이다. 책을 적게 읽었다고 기죽지도 마라. 글자를 못 읽어도 시간의 흐름을 읽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든지 있다. 절망한 삶을 텍스트로 읽고 일어서는 노숙인들도 많으시다. 무식한 어머니가 성경 한 권, 무식한 할아버지가 반야심경 몇 줄로 고전 삼아 가문을 일으키고 가계를 일으킨다. 내 고전, 나를 위한 고전을 만나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맹자를 안 읽었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맹자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짚어 나갈 텐데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게 야구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가벼워진 마음으로 즐겁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요. 네. 호연지기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호연지기가 뭔가 이런 얘기를 호연지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호연지기 하면 어떤 구어가 생각나세요? 어떤 구어 신문에 많이 나와요. 뭐 이런 진짜로 저 이런 말 많이 해요. 자, 바다를 통해 호연지기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요. 또는 캠핑하면서 호연지기를 키워요. 야외 교육을 통해서 호연지기 키워. 또 극기 훈련을 통한 호연지기 함양.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키워야 되고 예, 뭔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뽑은 건데 몽골 초원을 말 타고 달리며 호연지기가 쏟아오른다. 초원을 말 타고 다니면 호연지기가 쏟아오른다고 이렇게 나와요. 예. 또 보신 거 있으세요? 예. 젊음을 빛내는 것은 때로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자신감이다. 그것이 호연지기 일지인데 호연이란 큰 물이 드넓고 세차게 흐르는 광경을 말합니다. 네. 이게 인터넷에서 보면은 신문 광고나 신문 기사에서 흔히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많이 들었어요. 호연지기.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 수업을 들어가면은 네. 교양 한자를 가르칠 때 보면 호연지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어떤 큰 파도가 일어나는 절벽에서 서 있을 때 그 파도를 받아보는 큰 넓은 마음, 뭐 광야를 보는 넓은 마음. 그게 호연지기로 알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것이 맹자에서 말하는 호연지기인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 고등학교 때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달달달 외울 때요. 네. 그런 의미로 배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 제가 이제 7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교련 과목이 사라지고요. 어떤 교련 과목을 할 때 학도국단 할 때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이러면 교련 선생님이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이렇게 무슨 야쿠자들 무슨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호연지기를 얘기를 해요. 과연 넓을 호, 그럴련 또 어조사치 뜻기로 이뤄진 이 호연지기라는 것이 그러한 얘기인지 한번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네. 여자 맹자는 아니지만 맹자 역할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물어보면. 네네. 옛날 음악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가야금이라든지. 근데 네. 제가 한번 가야금 뚱땅 약간 그 국악 냄새가 약간 나는 뭐 그런 게 필요하시군요. 예, 그래요. 예. 예. 그걸 오늘 좀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송이. 그래서 제가 네. 공손추 역할을 하면서 선생한테 묻겠습니다. 이 맹자라는 책은요,
그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맹자의 그 대화법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대화록이거든요. 네. 대화록인데 그 대화록들이 그 맹자가 말하는 방식들이 정말로 뭐 골개도 있고 풍자도 있고 그야말로 그 논어처럼 문답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근데 논어는 이제 대화 하나하나가 좀 길어요. 근데 이제 이 맹자는 아주 간결하고 아주 유창하고 그리고 직설적인 말투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탁탁 얘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 오늘 맹자가 공손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저희들이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공손치 역할을 좀 해볼게요. 네네. 여자 맹자가 탄생합니다, 오늘. 네. 음악 마음에 드시나요? 네. 공손추가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40대부터 부동심을 가지셨다 했는데 부동심이란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말을 알아듣는 일, 지연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데 있죠. 그럼 호연지기? 호연지기란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려워요. 호연지기란 지극히 크고 강한 것이니 정직함으로써 잘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호연지기가 천지간에 꽉 차게 됩니다. 이 호연지기는 의리를 많이 축적해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벼락처럼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호연지기를 끊임없이 키울 수 있도록 착한 의리를 쌓아야 하고 그 효과를 미리 성급하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호연지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 맹자에서 호연지기란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의를 쌓는 거라고 나와요. 착한 네, 의를 쌓는 의. 거. 네. 그 이제 원문을 보면은 시집 의소생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this예요. 그것은 집의 의를 쌓는 거다. collecting righteousness이에요. 네. 의를 쌓는 것이다. 그래서 호연지기의 첫 번째 조건은요, 바다 앞에 서거나 몽골에 가서 광야에 말 타고 이거 아니에요. 전혀 안 나와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뭔가 높고 넓고 이런 데서 키우는 거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예.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을 쌓는 거야. 시, 집, 의. 집, 모을 집하고 의로리. 네. 선을 끊임없이 쌓아가는 적선의 과정. 여기 어디 뭐 도대체 몽골 초원이 나오고 해병대 극기 훈련이 나오고 그래요. 전혀 상관이 없었네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비의습 이치지하라. 이렇게 나와요. 비는 영어로 말하면 don't거든요. 아니다. 근데 그 의습. 의가 습은 엄습할 때 습자예요. 의라는 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굉장히 쌓아서 나오는 것이 갑자기 엄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특별 훈련이라든지 방학 중에 몽골 가고 뭐 해병대 극기 훈련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큰 바다를 큰 절벽 위에서 봤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맞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는 행유불겸 어심이라고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 다음에 칭내이 이런 문자 나오면 갑자기 이거 라디오 채널 돌릴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행동이 자기가 호연지기 착하게 행동했던 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요. 즉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뇌가 뭐냐면 목마를 뇌예요. 목마르고 막 괴로운 거예요. 좋은 일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한번 누구 뭐 동냥해주고 내가 착한 일 했다 이게 아니라 매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목말라져요. 막 갈빛해지고 이것이 바로 윤동주의 마음이죠. 윤동주 서시에 기억나시죠?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괴로워했다가 이거예요. 예. 이게 호연지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 문학의 핵심은요. 기독교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이전에 맹자가 있었어요. 윤동주의 외삼촌이 네. 김야견이라고 그 당대 최고의 맹자 전문가였거든요. 그분한테 윤동주가 어릴 때 쭉 한문을 배웠죠. 맹자가 아주 윤동주 시에는 깔려 있어요. 제가 그 특강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적 윤리 의식에 의해서 쓰여진 시라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윤동주라는 형성 과정은 네.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영향도 크고요.
또 그 맹자의 영향이 특히 크죠. 묵자나 노노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문학 전공자들이 그 고전문학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서구문학과의 비교, 일본문학과의 비교만 연구하지 사실은 고전문학과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하죠, 다들. 뭐 김수영이라든지 김수영과 하이데거를 비교 연구하지만 김수영에 보면 노노, 뭐 맹자 엄청나게 공자 막 이런 공자의 난이라는 시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이 전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분화돼서 현대문학 전공자들이 영어만 공부하니까 영어하고 일본어만 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연지기는 정말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계속 적선을 하지 않으면은 괴로운 지경. 그것이 호연지기예요. 그 정도가 돼야지 그게 호연지기거든요. 여기에 뭐 몽골 초원하고 뭐 배 타고 가고 뭐 말 타고 해병대 극기 훈련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막연히 알았던 호연지기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 같은 게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호연지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맹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년에 뭐 많지는 않지만 한두 번 좀 부자들이 강연을 요청을 해요. 뭐 표현이 참 재밌네요. 뭐 실업인회 뭐 이런 거 있어요. 전국 실업인회 뭐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최고 경영자 회의들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최고 경영자 과정 뭐 이런 것들. 예. 제가 이거 영업 비밀인데 말해도 되나? 거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딱 가면은 호연지기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회사 사장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막 병원도 한두 개 가진 사람이 아니라 최인정 원장 이런 사람이에요. 치과 최인정 원장 이런 분들, 유치원 최인정 원장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런 데 모이시거든요. 호연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본인들이 호연직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업이 커지고 좋은 일하고 연탄 몇 장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호연직을 하려면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조건 나는 뭐 하러 간다. 뭐 해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착한 의의를 쌓는다. 예, 그다음에 돈도 한 달에 10,000원씩 나가는 구자가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거, 픽스해 있는 상태. 그냥 그것을 평생 하는 거. 그게 호연직이다. 예. 그래서 그것을 안 할 때는 부끄럽고 괴로운 지경. 그것이 윤동주의 마음이고 호연지기의 마음이고 맹자가 얘기하는 호연지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과연 의의를 얼마나 쌓았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 그러니까 처절하리만큼 자기 반성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호연지기가 되는 거군요. 네, 뭐 이런 얘기 뭐 여러 사람도 많이 했는데 해겔도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주인과 노예를 설명하면서 일이란 게 무엇이냐. 정말 진짜 노동은 뭐냐면 노동을 해서 무엇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 그건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노동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자체가 구원이죠. 일하는 자체가. 근데 뭘 만들어야 된다 막 생각하고 그걸 만들 때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노예가 되는 순간이죠. 그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우리 삶 자체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개념하고 또 그렇죠. 닮아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개념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그죠? 예. 거기에 극락이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따로 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입니다. 예, 그 순간 우리가 말하는 일시적 순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 삶 자체. 그래서 그것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순간순간을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좀 들고 왔는데 드렸어요. 분홍색 책을 좀. 제목이 뭐죠? 예. 맹랑 언니의 명랑 고전 탐닉. 너무 예뻐요. 분홍색. 예쁜 책. 저는 이 책에 사실은 이 책의 저자가 임자원 선생님이 제가 하는 인문학 교실에 이게 쭉 오셨어요. 근데, 이분을 좀, 한 1년 지나고 모르고 2년 지나고도 몰랐는데, 2년째 일성록이라고, 하드카바로 된 아주 어려운 책을 번역자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보니까 이분이 한국 고전 번역원 부설 고전 번역 연수원에 입학해서 전문 번역가더라고요.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이제 3년째 제가 맹자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맹자를 읽은 지 지금 1년이 된 거예요. 김은규 교수님은 맹자 선생님이시구나. 임자헌 선생님이. 그렇죠. 저에게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또 이 호연지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있어요. 그것도 저한테 이렇게 네. 떡하니 표시를 해서 주셨어요. 아, 그거 다 얘기하면 우리 다, 예. 자, 우리 보면은 제가 네. 한번, 선생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윗부분 읽고 아랫부분은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음악을 또 깔아드릴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 호연지기는 의를 많이 축적한 결과로, 즉 좋은 선을 많이 쌓은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지, 어느 날 의에 많은 행동 하나 했다 해서 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엄습해 들어와서 내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것이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으면 호연지기가 굶주리게 된다. 남녀의 사귐도 그러한 것 같다. 부담 없는 만남이 몇 번 이루어지면서 이 사람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쌓여 아름다운 결과가 생기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습격해서 얻고자 한다면 내 마음과 다른 그 사람은 당황하게 되어 결과가 늘 별로인 것 같다. 호연지기는 내 마음만 살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점검해야 하겠지만, 사귐은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 상대방의 마음에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할 것 같은 부분을 내 쪽에서 먼저 헤아려야 하므로 어쩌면 더 힘든 것이기도 하겠지. 이렇게 잘 알면서 너는 왜 혼자냐고 묻지는 부디 마시라. 식자 우환이라 하였나니. 네, 임자원 선생님의 맹랑 언니의 명랑고전 탐닉 중에서 호연지기 부분을 저희가 낭송을 해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또 재밌게 해석하셨죠? 연애도 네. 그렇다는 것이죠. 연애도 부지런히 선을 쌓아야지. 정말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쌓아야지. 뭐 한 번 무슨 선물 큰 선물 뭘 사줬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작은 일을 끊임없이 선을 적선이라는 말이 쌓을 적하고 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사랑이 맺어지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만큼 갑자기 커졌다고 가가지고 자, 내 마음 받아 이러고 확 쏟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받는 사람이 폭력이죠.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뭐죠? 저한테 왜 이러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책이라는 것은 그래요. 책이 한번 만들어지면 독자가 자기가 가진 것에 따라서 자기의 시각에 따라서 이미 저자의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시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연지기의 본래 뜻은 맹자가 말했던 것은 선을 쌓는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을 했던 게 임자원 선생님이 참 호연지기에서도 이렇게 연애에다가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좀 재미난, 그러니까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생각을 네네. 가지신 분이 아닐까.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만나보고 싶어요. 네. 한번 그런 자리가 있으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철학, 우리 선생님 또 공부도 하셨으니까, 이 철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론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철학에서 서양이나. 네. 근데 저는 이제 봤을 때. 네. 존재론이죠. 인간이란 존재론. 존재론, 예, 존재론, 그리고 뭐 인식론, 뭐 이런 몇 가지 있죠. 있죠. 근데 이제 예. 또 하나가 행복론인 것 같아요. 행복론. 어떻게 하지 인간이 행복하냐. 그건 아주 고대 철학자부터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지 행복할까요? 이정환 목사님.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행복이란 그리스 원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어로 이 말은 이제 행복이라는 말이죠. 근데 다이모니아. 네. 예, 그리스어. 에우다이모니아. 네. 에우다이모니아. 근데 이 행복은 인생 전체에 걸친 활동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호연지기처럼 과정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뭔가 결과를 얻어야 결과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니코마코스 율약 1권 7장에 보면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고 하루아침에 봄이 오지 않듯 사람도 하루아침에 또는 단기간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의 지속 가능한 일생에 걸친 활동, 이것이 행복한 삶. 아주 지속돼야 되는데요. 그것이 행복을 아르테라고 하게 돼요. 아르테는 아르테, 이제 예. 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탁월함. 이것이 계속 살아가면서 이 아르테, 곧 덕이 끊임없이 쌓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희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 또는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샀을 때, 행복해. 저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난 불행해. 흔히들 이렇게 습관적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네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론이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부자분들 앞에서 강연할 때 한 두 가지 얘기 이제 한 가지에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호연직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하고 이 얘기를 쭉 해주면요. 굉장히 착한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놀라하셔요. 새로운 얘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란 이런 겁니다. 행복을 얘기하면요.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행복이면 여러분들 사원분들에게 행복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깜짝 놀라세요. 그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부자분들이 다 나쁘다는 거는 이제 뭐 그런 고정관념이시고요. 좋은 분들 많으세요. 정말 부지런하고. 보통 7시 반이나 7시에 이렇게 싼 호텔 같은 데서 이제 강남의 싼 호텔 같은 데서 이제 공부 모임을 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 강연을 들어요. 골프장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저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비싼 거 아니라 미역국에 그냥 5,000원, 4,000원짜리 들어요. 싸게 해가지고. 근데 이런 말 들으면요. 끝나면 막 오세요. 내가 어떻게 호연지기를 할 수 있냐고. 연탄을 날라야 되냐고. 몰랐다고. 그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셔야 되니까 찾으세요 하면서 같이 저도 이제 그것만 알지 저는 이제 노숙인 강연이라든지 제가 보람을 찾는 일이 있지만 그분들 나름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를 테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아는 그분이 김대웅 회장님이셨나 어떻게 검색하면 나오시는데 연탄을 계속 나르시더라고요. 큰 회사 사장이신데, 직원들하고 계속 연탄을 좀 어려운 데면 연탄을 나르고, 그 계절별로 아주 픽스해가지고 회사에서. 그래서 그것이 호연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아르테가 쌓여져야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단 맞을 생각하고 가거든요. 오늘 늘 끝이다 그러고 가요. 그런 모임에 가면은. 왜요? 왜? 이런 끝이다, 이런. 부자들을 늘 나누라 그러면은. 싫어하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근데 가보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김 선생님 같은 사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막 이 미역국을 제 옆에 들고 와가지고. 되게 순박하시다. 그 테이블에서 막 명함도 주고 또 아들 데리고 뭐 제가 강연하는 곳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진지한 마음, 고전을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책 읽을 때 이 발터 베냐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서란 어떤 것이냐면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는 것이다.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는 것이다. 흔히들 쓰여진 글자를 읽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행간의 의미를 읽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근데 아예 쓰여지지 않은 것을 읽는 것이다. 예. 이 의미는 뭐냐면 독서는 글이란 것은 반밖에 안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작가가. 그 독서, 그 책, 그 시, 그 철학을 완성시키는 것은 쓰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나한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맹자가 얘기했던 이 호연지기의 이야기는 글일 뿐이지 완전한 독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발터 베냐민에 의하면 쓰여지지 않는 부분은 읽은 우리가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선생님 늘 말씀하시듯이 네. 그것을 읽고 체화돼서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책을 읽은 것이 아니다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네. 호연지기라는 논리를 이걸 읽었으면서도 맹자를 읽었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한 거네요. 저 자신이 부끄러운데.
근데,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은 맹자를 그냥, 맹자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러네요. 정말 윤동주의 그 외삼촌 김야견은요, 맹자를 읽고 그냥 호연지기를 했죠. 그 명동마을 자체에서 그 명동마을이 대단한 게릴라 학교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아리랑 그 영화 만든 사람이 누구죠? 나운규도 그 학교 출신이에요. 선배예요. 예.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옛날 사진 보면 200~300명이 그 학교를 다녔어요. 명동 학교를. 근데 거기서 안중근도 거기서 곤충 연습을 했어요. 그 뒷산에서 명동마을에서 김구가 보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보면은 김구는 이제 상하이라든지 그쪽이고 뭐 비판이 많지만 이제 이승만이 좀 미주권에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이 동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은 김야견 완전히 그러니까 그 김야견이 맹자를 하면서 그 맹자의 삶을 호연지기로 사는 거죠. 민족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투신을 하고 그다음에 또 호연지기 삶으로 자기가 용종중학교, 명동학교 그 학교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학생들하고. 그 학교 식사는 다 김야견이. 그 김야견한테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후손들이. 그 한국에 와서 굉장히 뭐 대학교 총장도 되고 뭐 아주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제자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다 김야견을 기억할 때 맹자처럼 호연지기 하기 위해서 늘 빈 시간에 가면 다 그 감자 만들고 고구마 만들어서 삶아서 학생들 나눠주고 운동시합 아주 같이 학생들하고 하고 이렇게 그 자기의 삶을 던지는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것이 진짜 맹자를 읽는 마음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발터 베냐민이 얘기했던 것처럼 쓰여지지 않는 부분을 읽는 것. 그것이 독서의 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문득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교수님께 일주일에 책 몇 권 읽으십니까? 라고 했던 질문이 참 부끄러워지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책 저 몇 권 읽었어요. 저는 뭐 책 많이 읽어요. 취미가 독서예요. 라는 말이 얼마나 참 부질없는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눈으로 글자를 읽어내고 그 책이 쌓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으로 완성시키는 것. 네. 그리고 내 삶으로 끌어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의미고 그것에 맞아요. 더 치중해서 살았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호연지기를 읽고 어떤 생각도 해보냐면요. 이제 락강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고정점이라고 있죠. 고정점. 네, 고정점. 그 뭐냐면 이제 소파에 이렇게 단추 같은 거 있잖아요. 소파에. 단추가 없으면 다 막 소파 선이 막 용수철 막 이런 게 네, 튀어나오고 예, 막 그 솜이 막 이렇게 무게를 잃겠죠. 그래서 네. 그걸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단추를 다 박아놨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그 호연지기가 우리 삶의 고정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호연지기의 순간, 내 삶을 우리가 일시적 순간이라고 이 제목을 지었다면은 정말 내 구자에서 1만 원씩 몇 개씩 이제 좋은 일 빠져나가게끔 하는 것도 뭐 그거 가지고 또 거기서 만족을 하면은 그걸 값싼 은혜라고 그랬어요. 보네포는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다른 일 가서는 나쁜 일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내 가지고 고정점처럼 그 시간만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시간 내 돈의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그것이 정말로 불교로 말하면 예불의 시간이고 가톨릭으로 말하면 미사의 시간이고 개신교로 말하면 예배의 시간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와.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미사고 진정한 예불이 아닌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또 아직까지 계시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죠. 네.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뭐 절에 가시는 분들, 성당 나가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네. 그런 삶도 상당히 뭐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미사와 예불과 네. 또는 뭐 기도의 시간이 네. 그런 종교적인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교수님의 지금 말씀이요. 저는 마치 그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크게 울림을 좀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예.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그냥 고정점 없는 그 단추가 없는 소파는 고장난 소파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 고정점을 만들어주는 것을 맹자가 호연지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그 몽골 초원을 말 달리고 바다에 보트 타고
아니 누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줬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훈련을 하고 이거와 달리 정말 예. 그 의를 모으고 이런 호연지기의 모습 이런 것들. 그래서 맹자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그 맹자의 호연지기에 대한 얘기 김은교 교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호연지기에 대한 우리 어설픈 편견들, 선입견들을 일거에 깨주시면서 정말 정확한 새로운 호연지기를 저희 머릿속에 딱 박아주시고 더불어서 저희 가슴까지 울리는 그런 말씀들 해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착한 의의를 쌓아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행복이라는 건 순간이나 결과의 물이 아니라 과정이고 일생을 통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고, 예, 기도의 순간은 단순히 성스러운 어떤 정해진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의의를 쌓는 그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기도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정말 가슴에 깊이 좀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 음악 잠깐 이제 배경으로 썼었는데요. 살짝 듣고 가는 시간 마련해보죠. 네.
참 좋네요. 네,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18현과 25현을 위한 아리랑 연주곡이었습니다. 아, 제가 워낙 국악을 좋아하는데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연주곡. 아, 너무 좋네요. 예. 네, 또 숙대에서 연주했다니까 네.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 하나가 네. 맹자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과정. 예. 결과주의자하고 과정주의자가 있는데요. 네. 결과주의자들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이뤄놨으니까 이걸 이룬 사람은 누구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유신 시제 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경제를 성장해 놨으니까 우리가 중요하다. 이 결과를 그 위험하거든요. 네. 사실은요. 그 과정 중에서 희생된 사람들. 그렇죠. 보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도스토옙스키 죄와벌에 보면은 그 로자가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런 태도거든요. 그 할머니 죽여서 좋은 그 돈들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참 좋지 좋은 않느냐. 거 아니냐. 그럼 나폴레옹도 수천만 명 죽이고 그 큰 좋은 제국을 만들지 않았냐. 그게 괜찮다. 그 잘못된 공리주의고 잘못된 결과주의거든요. 그게 아니라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불교에서 수행 네. 이런 것도 그다음에 또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해겔이 말했던 이런 과정 중에 거기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에 구원이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호원지기처럼 그 적선 순간순간에 그 의가 갑자기 엄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쌓여간다는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나갈 바를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임자원 선생님의 맹랑언니의 명랑고전 탐닉에 보면은 맹자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밀란 쿤데라의 시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얘기가 이제 끝까지 가보자 이런 정말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자세들이 보이거든요. 네. 이런 거 한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낭송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 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낭송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네. 시인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행동의 끝까지, 희망의 끝까지, 열정의 끝까지, 절망의 끝까지. 그 다음 처음으로 셈을 해보는 것. 그전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왜냐면 삶이라는 셈이 그대에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낮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어린애처럼 작은 곱셈 구구단 속에서 영원히 머뭇거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신이 된다는 것은 항상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언젠가부터요, 우린 참을성이 참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래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요,
속되게 표현하면 한탕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대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영혼에 저는 이제 가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제 영혼에도 목에 걸린 가시가 있거든요. 이것이 컴플렉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핍이기도 하고, 락강은 대상 A라고 했죠. 그 영혼의 이 빈 공허. 어떻게 보면 이 결핍, 결여, 이것을 채워주는 것이 독서의 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독서가 갖는 힘은 이런 끝까지 가는데, 추동력을 갖는데,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이야기들, 이것을 또 지켜나가는데 독서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동무 선생 아시죠? 조선시대 때. 네. 1741년부터 1793년까지 사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자기는 바보라고 하면서 정말 책을 끊임없이 읽었던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목구심서라는 책에서 독서에는 4가지 유익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첫째는 배고픈 줄을 잊게 해준다. 근데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걸요, 아마? 그 책이 만화책이 됐든 소설책이 됐든 간에 왜 밥 먹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면. 예, 빠져들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예. 둘째는 추위를 잊게 해준다. 그 정도예요? 그랬던 적 있잖아요. 추위를 잊게 해준다. 예. 셋째는 근심과 번뇌를 없애준다. 넷째는 기침을 낫게 해준다. 이 4번째가 제일 기발한데요? 네, 너무 재밌어요. 기침을 낫게 해준다는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기침을 낫게 할 정도로 몰입하게 만드는. 네. 제가 지난번에 네. 한 3주 전에 그 토요일날 촛불 이제 듣는 모임이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추웠어요. 근데 그때 그 평화의 나무 합창단이 나와서 문익환 목사님 네. 그 기념 축제를 했어요. 그때. 네. 이제 그리고 완전히 문화 축제더라고요. 그 청계천 그 모임에서 그 밤에 엄청나게 추웠어요. 근데 이 시간 바로 전에 했던 송 가수 누구시죠? 손병희 선생님이요. 손병희 선생님도 나오셔서 또 이지상 가수도 노래도 부르고.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따뜻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오! 네, 그런 체험을 했어요. 기적을 체험하셨군요. 예, 그래서 막 같이 일어서시라고 그러는데, 일어서면서 그 추웠던 추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혼에 인걸불을 붙였구나, 저것이. 노래도 그렇지만 책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맞는 영혼의 스승들이 가끔 내 감기도 고쳐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배고픔도 잊게 해주고, 그 근심과 번뇌도 없애주고요. 예, 주구장창 책만 파고 있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혹시 욕하신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감기도 고쳐준다고 앞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네. 맹자나 이런 고전을 읽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분량껏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량 이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막 말하고 다니는 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현실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고전을 막 마음대로 인용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제 고백인데요. 제가 이해하는 것만 얘기해요. 근데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해하는 것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맹자나 그 성인들의 삶을 다 쫓아가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한 200% 살았다면 전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림자를 쫓아가면 한 80%라도 90%라도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은 뭐냐면 단독자라는 거죠. 단독자. 내 삶이 중요하고 맹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자책 많이 팔아줘가지고 출판사를 돕게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고 내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임장원 선생님 책 보니까 이분이 그 컴플렉스가 많네요. 보니까 말이 많대요, 본인이. 근데 제가 이분을 아는데 재밌어요. 근데 이제 군자는 이제 말이 적고 뭐 이런 데서 자기의 갭을 느꼈나 봐요. 그렇지만 나는 내 삶대로 살겠다 하시면서 24페이지에 재밌는 구절을 썼어요. 그래서 한번 같은 여자로서 한번 읽어주시면 합니다. 네. 군자가 되려면 하나에 집중해야 한단다. 밥 먹을 때는 밥에 집중하고 잠을 잘 때는 잠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으면서도 말할 수 있는데 잠을 진짜 깊게 잘 자도 말할 수 있는데
됐다. 마음 상했다. 군자는 포기하기로 한다.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 이제와 말을 끊겠나? 마음 상한 오늘도 나는 수다 떨러 나간다.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라. 퇴근하고 내 바로 뛰어나갈 것이니. 아, 사실은요,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와 맞지 않는 걸 억지로 껴안고 사는 건 사실 너무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맹자, 공자 이게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무턱대고 다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네, 만큼만. 그러면서도 이게 고전인 이유는 지금 읽어도 새롭게 의미가 해석되고, 네. 저 집이 100년 된 설렁탕 집인데도 지금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전 어제도 어느 집에 가서 설렁탕 사왔네요. 네. 고전이란 게 그런 거죠. 네. 2500년 전, 거의 3000년 전 책인데도 이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 누군가에게는 특별히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도요.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